최초람입니다. 살다 보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갖고 싶은 것 하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또 명예가 되었든 아니면 사랑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 갖고 싶은 것이 조금만 노력하면 손에 잡히겠다 싶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포기해버린 아까운 것들에 대한 미련, 보상심리까지 합해지면 결국은 미궁에 빠지게 되죠. 대우 김우중 회장에게 대우자동차가 어쩌면 그런 미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우자동차를 통한 세계 경영, 그것을 위해 김우중 회장은 98년 초 대우중공업에서 번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98년 초 3개월 동안 대우중공업이 자동차에 지급보증한 돈이 무려 1,600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우자동차는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그해 7월까지 말입니다. 1998년 7월. 예, 회장님. 김태구 본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GM이 기아 자동차 입찰에 참가한다니. 그해 7월에 GM은 난데없이 기아 자동차 입찰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물론 대우에게는 한마디 언질도 없었다. GM의 변심이었다.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우리 대우와 그동안 합작 협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게다가 기아는 우리가 인수하려던 회사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후려칠 수가 있나? 지난 6월 한 달 동안 GM은 파업에 시달렸습니다. 아직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GM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들 무슨 일을 이렇게? GM이 뒤에서 이러는 동안 당신들은 뭐했나? 죄송합니다. 대통령께는 분명히 GM과 합작이 성사된다, 내가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그게 대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걸 빌미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이 김우중이를 또 얼마나 씹어대겠나? 그거 봐라. 이제 김우중이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GM과 협상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자금 때문이었는데, GM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시각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의 참모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GM이 기아 자동차 인수 의향이 있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는 대우하고 합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합작 문제로 GM에서 대우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악해본 결과 대우의 부실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래서는 합작을 할 만한 돈을 대우가 만들어낼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대규모 출자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우의 자금 사정이 그렇게는 안 좋아요. 예, 매우 안 좋습니다. 대우채 가산금리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김우중 회장이 나보고 GM과의 합작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GM을 통한 그 외자 투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실은 다지지 않고 규모만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진 그런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게 재벌사들의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재벌사들의 부당 내부 거래? 예. 특히 5대 재벌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80개 계열사가 부실 계열 기업이나 친인척 회사 등 35개 업체에다 부당하게 지원해온 금액만도 4조 265억 원입니다. 4조 265억? 예. 이런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3천억 원가량의 이익이
부실 계열사로 흘러들어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요? 이 우량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계열사 내부의 부실한 기업을 도와주게 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우리양 기업마저 동반부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파멸하는 지름길입니다. (1998년 7월 31일) 관흥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레스센터로 가는 차 안에서 대우 김우중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재벌 그룹에 부과한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5대 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 결과 부과한 과징금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요즘 같은 세상에 100억 원이 어디 아이들 이름인가? 그리고 기업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기업이 안 되는 기업을 도와주는 건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그걸 왜 갑자기 문제 삼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 해달라는 무역 금융은 철통같이 잠궈놓고 말이야. 뭐? 벌금을 내라?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는구만. 도대체가 한국 경제를 말아먹겠다는 거 말고 뭘로 설명을 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 올리시지 그러십니까? 기회가 되면. 정경련 회장 대행이신데 언제든 독대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달까지는 한 달에 꼬박꼬박 서너 번은 배웠는데 요즘에는 일정이 바쁘시다 어쩌시다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일부러 피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뭐 일부러 피한다기보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막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는 없으니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대통령께 뭐라 말씀을 올려놓으면 자기네들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흔들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경제가 뭔지 무엇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그거 금방 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1조 달러의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우리 모두 애국자처럼 열심히 일하면 IMF 조기 졸업은 시간 문제다 이겁니다. 관흥클럽 초청 기자간담회. 이날 대우 김우중 회장은 기조연설을 차분히 마쳤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5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관련 질문이 나오면서부터다.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5대 재벌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총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전경련 회장 대행을 맡고 계십니다만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거 생각만 하면 나 속 터진다 이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00억 원이 어디 푼돈입니까? 지금이 재벌 기업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할 때냐고요. 이런 것만 봐도 정부는 경제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린 위기입니다. 수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보다 집중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은감원이네 감사원이네 공정위네 대여섯 군데서 각각 한 트럭분의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정말 짜증이 날 정도예요. 이날 김우중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매번 당하고만 갈 수는 없다. 기업하라고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했습니다. 저는 김우중 회장의 이 말 속에서 정부에 대한 어떤 깊은 불만과 불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방법이 틀리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회장에게 그 상대는 버거웠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저녁 대우빌딩 25층 김우중 회장 집무실이다. 회장님, 지금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잖아. 못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안 하면 더 좋았을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공정위가 어딥니까? 요즘 재벌 개혁한다고 난리인데 그 칼자루를 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 자칫 감정적 대응이라도 하면... 회장님, 왜? 저라도 나서서 상황을 좀 막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서서 어떻게? 하여튼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 위원장을 주식회사 대우 장병주 사장이 찾았다. 언론 보도 보셨죠? 예. 김우중 회장께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단단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았습니다. 공정위로부터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 또 매번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게 좀 와전되었습니다. 저희 회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데 기자들이 워낙에 자극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사장께서 그걸 해명하러 오신 겁니까? 해명이라기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워낙에 표현이 거침없으시다 보니까... 장 사장께서 저한테 와서 이러실 이유 없습니다. 김우중 회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기업 활동하시면 되고요. 공정위는 그 가운데 법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시하고 제재하면 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도 표현이 좀 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김우중 회장님에 대해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대우는 정부가 정한 원칙에 따라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결국 김우중 회장은 마지못해 전윤철 공정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보도는 와전된 것이라 해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과연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것일까? 대우 김우중 회장과 정부 경제당국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아닐까? (1998년 9월) 김우중 회장은 힐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GM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 결렬이 아닌 중단. 일단 여지는 남겨놓은 셈이다. 그런 가운데 김우중 회장이 대한민국 제25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공식 추대된다. 그리고 비보도를 전제로 한 기자간담회. 이 간담회에서 대우 김우중 회장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의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얼마 전 GM과의 협상 중단 선언을 하셨습니다만 협상 중단이 곧 협상 결렬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두고 봐야죠. 공정거래위에서 재벌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대우중공업 현지 법인들이 대우자동차 출자에 동원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들이 궁금한 건 말입니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장님의 비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렇게 날을 세우고 나오는데 회장님께서는 대우자동차의 규모를 키우실 생각 아니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삼성과 기아 자동차를 현대와 대우가 나누어서 인수하게 될 겁니다. 삼성과 기아 자동차를 현대와 대우가 나누어서 인수하게 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김우중 회장의 그리고 대우의 비전이었다.